그 발제를 해주신 지성우 교수님께서 그 양쪽 네이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 그 다음 또 거꾸로 반대쪽에서 인터넷 시장의 속성상 사전 규제나 이런 것들이 그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두 부분에 관해서 균형 있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 중에서 NHN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먼저 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좀 조심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시겠지만 뭐 국회에서도 그렇고 미래부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토론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말을 한번 이렇게 하면 그 중에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한 이런 기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열심히 받아치고 계신데 그 중에 어떤 특정 문구만 꼭 집어서 이렇게 제목으로 나가고 그러는 점이 있어서 사실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한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에 그 전에 사실은 제가 원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첫 번째 문장, 제 토론문의 첫 번째 문장에 우선 문장에서 문장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그 NHN에 대한 최근의 비판이나 아니면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나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이유가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그런 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국내보다는 해외에서의 경쟁력에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두 가지 방향에서 그 사회적인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론문을 사실 이제 되게 좀 자세히 썼는데요. 발제와 토론을 들어보니까 이런 세부적인 이슈에 대한 저희 이런 팩트들을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들에 대한 비판적인 NHN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중에서 좀 저희가 보기엔 다소 균형 잡히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나왔던 몇 가지 컨텐츠 분야에서의 경쟁 관계에 있어서 중소사업자들의 사업 영역을 침범해서 사업자들에게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생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런 질문을 좀 거꾸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 저희의 역량을 집중할 것인가, 어떤 사업 영역에 저희 역량을 집중할 것인가 늘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 정말 이용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의 기준은 사실 이용자가 얼마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가 하는 서비스 영역에 경쟁 사업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영역에서 당연히 어떤 사업자들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사업이라는 게 늘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게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인가, 아니면 경쟁 영역에 있는 사업자들이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가 가는 것인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늘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부동산 서비스인데, 사실은 2000년대 중반에 부동산 허위 매물의 대부분이 포털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는 기사를 메이저 언론사들에서 계속 때렸고, 그 다음 공정위에서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 지적에 의해서 허위 매물이 유통되는 허위 매물의 80%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허위 매물이다, 부동산 정보의 80%가 허위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가장 그 정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게 다른 사업자와의 관계라기보다는 저희가 기왕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용자에게 가장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3, 4년간의 준비를 해서 2009년에 부동산 서비스, 허위매물 확인 서비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희가 돈이 크게 남고 그런 서비스가 아니에요. 허위매물 하나를 뭐 수백만 건의 그 부동산 정보가 있지만 확인하는데 수천 원의 그 실비가 들어가거든요. 저희 에이전트들에게 돈을 주는데,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저희가 그거로 인해서 큰 혜택을, 그러니까 수익을 벌어들이거나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제 혜택을 이용자들이 입는 건데, 물론 저희는 이제 광고로 그런 들어가는 비용들을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누구에게 그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는 그 피해가 될 수 있는지를 좀 갈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 결과 조작 혹은 여론 조작에 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기사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어떤 특정 검색 결과가 그러니까 네이버에는 사이트가 안 나오고 구글에는 나온다. 이런 이제 검색 하나만 가지고 검색을 해볼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검색 알고리즘이라는 게 특정 검색어 하나에 맞춰서 알고리즘을 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돌려보고 가장 적합한 정보들을 상위에 노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계속 개선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이 알고리즘을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합법적으로 그걸 하면 SEO가 되는 거고요.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고 그래서 내 검색 결과가 좀 상단에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알고리즘에 맞춰서 정보를 올리는 사업자들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지나치다 보면 그런 상업적인 검색 결과들만 상위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저희가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가장 큰 게 그건데요. 소위 우리가 어뷰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리버스 엔지니어링, 검색 알고리즘을 역으로 파악해서 상위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을 사업자들, 컨텐츠들을 상위에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노력하는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거꾸로 뭐 검색 편향성이 왜 나타날 수 없냐면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검색 알고리즘 100% 공개할 수 없고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은 변수의 가중치를 줘서 또 뒤로 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검색 알고리즘은 지속적인 조작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검색 알고리즘 공개가 어려운 점과 그다음 검색 중립성이라는 형태로 검색 서비스를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아까 근데 여론 조작, 검색어에 의한 여론 조작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발제하신 지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론 조작을 누가 하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물론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 오해를 받는 검색어도 아까 검색 알고리즘과 동일한 맥락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 검색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거꾸로 생각해보면 저희가 개별 검색어들에 맞춰서 뭔가를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알고리즘. 그러니까 검색어도 사실 알고리즘에 의해서 표출이 되는 건데 특정 검색어들이 이렇게 삐끗하게 나오는 것들이 일각에서는 저희가 조작한다고 하지만 거꾸로 알고리즘이 그렇게 완벽할 수 없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여론 조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어떻게 또 하냐면요. 언론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맞춰서 기사들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여론 조작이 이거 제 기사로 좀 안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다는 거죠. 저희가 검색어는 이용자들이 어떤 검색어를 많이 검색하느냐를 서비스 해주는 건데, 언론은 거꾸로 그런 검색어를 가지고 기사를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편향된 정보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실시간 검색어라는 거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용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들을 저희가 알고리즘에서 노출시켜주는 건데, 그거에 맞춰서 기사를 쓴다는 거는 어떤 보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론 조작을 누가 하는가 이런 부분의 문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 가능성, 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한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의 시간이 다 됐군요. 사실 검색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법
법 제정에 의한 규제는 2008년에도 그 진수희 의원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실에서 검색 서비스 사업자법이라는 걸 만든 적이 있고요. 그때도 광고와 정보 검색 결과와 일반 검색 결과와 광고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든지 그 광고를 예를 들면 그 뭐 제한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의 그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나왔던 김영선 의원 안 중에 하나는 검색창에 저희가 그 당시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뭐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했던 게 그 당시 지금은 붙어 있는 에드마크가 그때 이제 그런 검색과 광고의 구분 표시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또 바로 적용을 했고요. 근데 정말 이용자들이 어떤 검색을 잘못 누르고 들어갔을 때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검색을 잘못 누르고 들어가는 게 피해를 유발하는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방송사 광고나 신문사 광고나 보시면 전면 광고가 아닌 이상 구획은 되어 있지만 광고라고 한글로 이렇게 표시해 놓지 않거든요. 그런 엄격한 기준을 왜 인터넷에만 요구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최근에 그 ICT 상생발전협력회의에서 그 기사로도 나온 것처럼 검색 광고를 지금보다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는 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 마지막인데요. 그 규제를 그 네이버법이라는 제목을 달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이버를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정말 어떤 불공정 행위를 했거나 그러면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거 가능한데 만약에 이런 거를 그 사전적으로 규제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런 검색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를 했을 때 저희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은 조정이 일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희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하는 영역들을 제한하고 그런다면. 근데 사실은 어떤 특정 사업자에 대한 이런 사전 규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규제하는 방식은 공정위에서도 사실은 90년대 말 이후에는 잘 하지 않는 방식이고 해외에서도 그 기업 결합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그 심사를 하지만 특히나 인터넷 시장에서는 사전 규제를 잘 적용하고 있지 않는데 국내 사업자들에게 이런 사전 규제가 적용됐을 때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 인터넷 서비스의 속성상 과연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사업자들이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적어도 행정력이 미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구심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 시도가 자칫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글로벌 진출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참고로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을 99년에 8위 사업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야후가 1위였고 뭐 라이코스가 있었고 그런데 다음이 인터넷 시장에서는 1위 사업자를 했었고요. 근데 검색 서비스 8위를 하다가 저희가 1위로 올라선 게 2004년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톡도 아주 작은 영역에서 순식간에 커뮤니케이션의 서비스의 속성상 1위로 올라온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터넷이 이런 변화무쌍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섣부른 사전규제 논의는 지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양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